자, 그러면 그전에는 보세요. 자, 우리가 저기 맥케인, 그게 아리조나였었죠. 얼마나 애먹었어요. 맥케인이랑 사이 벌어지니까 아리조나에서 헤맸잖아요, 표가. 헤맸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뿌리 박고 있는 공화당 거물이야. 이 공화당 거물이 무늬만 공화당, 무늬만 애국보수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프라이머리에서 제거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선거판에서 이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냐? 숙청하면 이길까?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 제거해도 이길 것 같아. 밑바닥에 잘 다져져서. 그럼 숙청해도 이긴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밑바닥에 너무 잘 다져져 가지고 숙청 안 하면 유권자들이 야, 공화당 뭐 하는 거야? 안 찍어, 안 찍어. 이런 상황까지 갔어. 그럼 숙청해야 이긴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무성, 유승민 같은 자들, 또 거기에 부안해동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뭐라 그래, 원죄라 그럴까? 조치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숙청해야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숙청해야 이기는 게임인데 그걸 덮어버리고 자꾸 그 자들한테 당권을 몰아주니까 국민의힘 빠찌를 단 국회의원들은 유권자가 무서워서 지역 조직 시도를 안 합니다. 제가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리버티 연대, 리솔 이쪽에 저희 지역 조직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국회의원 빠지단 자들이. 왜냐하면 유권자 만나면 입 바른 소리 자꾸 나오고 골 아프니까 만날라 그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위에 눈도장 잘 찍어서 어떻게 공천받고 어떻게 적당하게 이미지 두리뭉실하게 연출해갖고 조중동이 띄워줘서 당선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중동이 그런데 미디어 파워가 있나요? 일반인한테? 없죠. 없죠. 조중동 보는 사람하고 매일 김어준 방송 들으면서 정신적 이 자위 행위를 하는 문바나 그쪽 대깨문 혹은 개념 진보 깨시민하고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이쪽은 예를 들어서 700만, 800만 갑니다. 600만 갑니다. 매일 듣는 게. 지금 백모 세뇌 탈출 저는 감지덕지하죠. 이렇게 어려운 거 해도 그래도 꾸준히 한 3만에서 한 8만 봐주시니까 이렇게 긴 거 어려운 거를. 그러나 쟤들 입장에서 보면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들 몇십만 몇백만 그냥 가잖아요. 김어준이나 유시민은. 우리가 절대로 정신승리하면 안 됩니다. 담론지평은 쟤들이 잡고 있어요. 쟤들이 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숙청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 저지른 놈들을. 오히려 일 저지른 놈들을 그냥 계속 받들어 모시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좀 다르죠. 처음엔 아마 야, 트럼프 저렇게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저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노선 따라가지고 사람들 숙청하면 2022년 선거 이기겠어? 숙청하면 이길까? 거기서 처음에 출발했을 거예요. 1월 말에는. 그 다음엔 트럼프 진영이 계속해서 민초를 다지고 있다는 거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야, 숙청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돈줄까지 딱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숙청해야 이겨? 숙청해야 이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3월 초란 말이에요. 2021년. 프라이머리는 언제냐? 내년 이맘때예요. 빨라도. 근데 이미 1년 전에 숙청해야 이긴다가 NORM 기준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싸움에 중간은 없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입장에서도 공화당을 2022년 선거를 통해서 철저히 숙청하든가 혹은 제거되든가 밖에 없는 거고, 공화당은 이미 프라이머리 1년 전에 이미 숙청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숙청해야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해 이긴다.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바이커스 포 트럼프라는 그런 겁니다. 전국에 수십만, 100여만 이상 되는 미국의 바이크족
오토바이 몰고 다니는 사람들. 거기가 이제 트럼프 지지 세력으로 전국에 걸쳐서 뭐 수만 명을 지금 조직하고 있어요. Bikers for Trump.com을 치시면 첫 페이지가 이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뭐냐면 트럼프를 2024년 대통령 후보로 징집한다, 드래프트한다라고 나와요. 트럼프, 당신을 2022년 대통령 후보로 징집하노라. 이거에 청원할 사람 서명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10만 명 가까이 간 것 같은데요. 며칠 만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민초들이 움직이면, 그리고 돈이 같이 움직이고, 공화당을 트럼프가 장악했습니다. 불과 1월 6일 기준으로 이제 불과 2달 지났는데 60일 지나니까 이미 장악이 끝난 그러한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트럼프 최대의 적은 트럼프 진영 자체의 교만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번에도 라라 트럼프, 당신 출마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라고 트럼프의 최측근 참모가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스스로 걸러낼 수만 있다면, 스스로 교만을 걸러낼 수만 있다면, 그 진영 전체에 독선과 교만을 걸러낼 수 있다면 2022년에 아마 대승할 겁니다. 공화당이 대승하고, 그 공화당이 완전히 트럼프 노선, 즉 마가 노선, 우리 용어로는 보스 노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 애국민중 노선으로 대승하게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스위스에서도 이 보스 흐름은 대단합니다. 일단 이 사진에 보는 이 여자들 이렇게 눈만 내놓는 거, 이거를 부르카라 그럽니다. 이 머리에서는 마플러 같은 거는 히잡이라고 부르고요. 부르카는 저 장옷, 주로 검은색을 많이 쓰는데 눈만 딱 내놓고 가고, 어떤 때 눈앞에 또 베일도 써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여요. 이 부르카, 이거 스위스가 부르카 금지 국민투표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부르카 금지로 기울죠. 예, 참고로 스위스는 의외로 보수 우파 애국 정당이 최대 정당입니다. 그 정당의 이름은 스위스 민중당입니다. 스위스 피플스 파티. 우리 민중당과 많이 다르군요. 예, 거기는 스위스 피플스 파티가 보수 우파 애국 정당이고요. 스위스는 이제 여러 당이 난립을 해 있는 데인데 25에서 30%를 꾸준히 득표합니다. 그래서 최대 정당입니다. 이 SPP, 스위스 민중당이 주도해서 2018년 일부 주에서, 스위스는 주를 캔톤이라고 부르죠. 일부 주에서 부르카 금지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 걸쳐서 부르카 금지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마찬가지로 스위스 민중당이 주도해서 전국에 걸쳐서 미너렛 금지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미너렛이 금지됐습니다. 미너렛이 뭐냐? 이거 우리말로 참 옮기기가 어려운데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제 하루에 5번, 예, 기도하라는 그 큰 방송이 모스크에서 퍼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권에 가보면, 중동에 가보면 그 방송이 이제 나올 때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런 방송이 막 나오니까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저게 미너렛이구나, 영화에 저런 장면이 있었어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 미너렛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알라후 악bar, 알라후 악bar. 호주 멜버른 인 것 같은데요. 네네. 스위스에서는 2009년에 이 미너렛은 금지시키는 국민투표가 있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일부 주 캔턴에서 부르카 금지 주민투표가 있어서 금지됐고요. 이번에는 2021년 이번에는 스위스 전역에 걸쳐서 부르카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보스
애국 민중의 승리를 뜻합니다. 가치지향 주권국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 소중한 가치, 그 선과 악에 대한 가치,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가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이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겠다. 이러한 흐름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서유럽에서는 뭐랑 충돌하냐면 EU의 글로벌리즘하고 충돌합니다. 즉 이것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기준과 충돌이 됩니다. 즉 글로벌리스트들로부터 주권 국가들이 자꾸 자기 주권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 막무가내 주권이 아니고 우리 국가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우리의 전통적인 그 판단 기준에 맞춰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소중히 해가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번에 이미 유럽에서는 영국,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그리고 많은 그 동유럽 국가들, 여기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헝가리에서는 최근에 헌법 개정이 있었죠. 헌법 개정에서 뭐라고 했냐. 아버지는 남자여야 되고 어머니는 여자여야 된다. 그 뭐냐면은 동성 커플은 입양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걸 헌법에 박아버렸어요, 헝가리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률에서 며칠 전에 법률에서 뭐라고 규정했냐, 헝가리가 성별은 태어날 때 성기와 Y 크로모솜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Y 염색체에 있는 크로모솜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Y 염색체에 크로모솜이 있으면 그건 남자다 이거예요. 크로모솜이 이제 부계를 밝혀줘요. 부계, 남자들의 부계. 그러니까 Y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하고 Y 크로모솜이라는 거는 조금 부계까지 밝혀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패밀리 네임 성을 아버지 쪽 성을 쫓는다. 그걸 밑바닥에 또 깐 거예요.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가족 파괴하지 마라 이거죠. 가족을 파괴하면 안 된다. 가정제도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그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 그 악마의 내러티브를 하는 지식인들 한편으로 같이 연합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랑 밀월을 꿈꾸면서 지금 미국을 거의 뭐 작사를 내려고 덤비고 있지만 쉽게 안 갈 겁니다.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세력과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 세력 이 셋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 편대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전장인 미국 그리고 주변 전장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활발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뭐 한 그래도 10만, 20만, 30만 조회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인구의 한 뭐 많이 좀 잡아주면 한 5에서 10% 정도, 5%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처음으로 된 거예요. 여기는 통탄스럽게도 지식인의 전통도 약하고 그 다음에 큰 미디어 중에 조중동과 같은 큰 미디어 중에 이런 그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미디어가 없죠. 여기는 전부 바이든 찬양하죠. 그 다음에 큰 정당, 그러니까 야당이 또 조중동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고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우울한 또 맥 빠지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저거 하지는 않습니다.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그다음에 한번 감 잡은 게 전파되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 냄비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 냄비예요. 여기서 이제
좀 뜻 있는 사람들, 또 뜻 있는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올바른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작은 씨앗이라도 만드는 데 성공을 하면 결정적 계기가 왔을 때 미국에서 사단이 벌어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결정적인 국면 전환이 있고 한반도에 결정적인 국면 전환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이 순식간에 가장 강력한 그 민중 정치 세력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뭐 출마하는 후보는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지만 선거제도 자체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사무원 참관인으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www.lisol.kr/cb1입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이분들을 이제 정당 후보를 접촉을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인사로 해서 사무원과 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선거만 하고 나면은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선거제도 자체가 워낙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독일 같으면은 명확하게 그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고서 이해할 수 있고 참관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라. 첨단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보안 문제가 생기고 보안 문제가 생기면 그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또 다른 첨단 기술을 써야 되고 그걸 보호하는 또 다른 첨단 기술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첨단 기술이 겹겹이 쌓일수록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직관적인 그 참관이나 관찰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자기들의 세상이 되고 만다. 누가 감독하냐 그걸 보통 사람이. 독일 연방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중앙선관위 중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발해서 거기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지난 총선에서는 희한하게도 그 서버가 원래는 그 나주에 있는 국가전산센터 방화벽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방화벽을 미국 입장에서는 인민해방군의 회사라고 말하는 화웨이 방화벽을 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그걸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 대한민국 선거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자비심에 의해 달렸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야 저거 좀 바꿔야겠다 싶으면 그냥 바꾸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번 같은 경우에는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 중앙 DB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표를 만들어서 부어 넣었다. 그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발생할 것이다라고 장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만에 하나 발생을 하면 이 DB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컴퓨터 DB에서 선거 안 한 사람이 선거 한 걸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공개 청구 참여 캠페인에 신청을 해주시면 본인은 반드시 투표하세요. 투표하시고 본투표 끝난 다음에 지인 중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신 분이 있나? 라고 투표 끝난 다음에 접촉하셔서 알아보셔서 그분들을 짬짬이 한 분씩 모시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www.lisol.kr/cb2로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중앙선관위에 내가 투표했냐? 했으면 언제 어디서 했냐? 라고 선거 끝나고 확인하기 위한 미리 조직화 작업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캠페인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사회로 그 선거 부정에 관한 그 국토본에서 핵심적 활동을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항구 조직입니다. 이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저희 국자연과 리버티연대, 리솔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